부정정보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이번 장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정정보의 개념을 살펴보고 부정정보에서 나오는 과잉구속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정정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정이라는 것은 정력학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력학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평형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보를 붙이면 정정보라고 부릅니다. 즉 보의 반력을 정력학적인 평형 방정식으로만 해석을 해낼 수 있을 때를 우리가 정정보라고 합니다. 정력학적으로 평형 방정식의 수만 가지고는 그 반력을 구할 수 없는 보를 앞에 부를 붙여서 부정정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는 것은 2차원 문제인데요. 2차원의 경우에는 평형 방정식이 전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X방향으로의 힘의 합력은 제로다, Y방향으로의 힘의 합력은 제로다, 그리고 지축을 중심으로 하는 모멘트의 합은 제로다. 이 세 가지가 평형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 3개의 반력을 우리가 이 방정식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반력이 3개를 넘어가면 이 평형 방정식의 수를 초과하므로 이때를 부정정보라고 부르고, 그때 초과하는 방정식의 개수만큼을 과잉구속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외팔보의 끝부분에 받침돌을 괴어 놓은 상태죠. 그리고 외력이 지금 사선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선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X방향의 성분과 Y방향의 성분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반력을 세워 볼 텐데요. 반력을 구하는 데는 두 가지 원칙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이 있는 곳에 반력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외력이 있어야만 반력이 발생한다. 이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구속이 있는 곳에 반력이 있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B 지점은 X방향으로는 이 돌이 둥글기 때문에 X방향으로는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Y방향으로는 이 아래로 못 내려가게 막혀 있습니다. 구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반력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가 여기 모멘트가 있는데요. 현재 이 지점은 각도를 쉽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힘을 가하면 각도가 쉽게 달라지죠. 그래서 이것은 모멘트는 반 모멘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반력이 하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A 지점은 벽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X 방향도 못 움직이고 Y 방향도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반력이 RA, RHA 두 개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A 부분은 회전도 안 됩니다. 즉 이 부분에서 이렇게 탁 꺾이는 일은 없으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접선으로 가겠죠. 접선으로 간다는 얘기는 여기가 각도 변화가 없다. 그 말은 여기에 반 모멘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외력이 X방향과 Y방향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XHA라는 것도 성분이 반력으로서 나타납니다. 여기 두 번째가 외력이 있을 때에만 반력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미지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평형 방정식은 여기 이 세 가지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 방정식 개수는 3개. 따라서 이것은 부정정보가 되고, 이때 과잉구속은 4 빼기 3 해서 1이 되고, 이게 과잉구속이 되겠습니다. B 케이스는 똑같은 케이스에 이제 외력이
Y 방향으로만 존재합니다. X 방향에 외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현재 A 케이스에서 외력이 X 방향으로 전혀 없으니까 반력도 X 방향은 나타나지 않게 되겠죠. 따라서 HA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외력이 반력이 MA, RA, RB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자, 그러면 미지수 3개니까 평행 방정식이 3개가 되어서 정정보가 아니냐 할 수가 있지만 대신 평행 방정식도 하나가 사라지는데요. 살펴보시면 평행 방정식이 지금 X 방향으로는 아무런 지금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식은 자동으로 만족이 되어버리는 식이죠. 그리고 Y 방향 힘 평형과 모멘트 평형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평행 방정식 3개 중에 첫 번째 것은 자동 만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써먹을 수가 없는 식입니다. 그래서 평행 방정식이 2개가 됐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역시 3 빼기 2를 해서 과잉구속이 1인 부정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단이 전부 고정된 케이스에 사선으로 외력이 작용하는 케이스입니다. 사선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X방향, Y방향, 반력이 다 나타나야 되겠죠. 자, 여기에 고정된 부분은 X방향 움직임, Y방향 움직임 다 제한돼서 이것이 나타나고요. 게다가 세타라고 회전도 안 되기 때문에 반 모멘트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벽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난다고 보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는 전체 6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행 방정식은 X, Y 그리고 MG 해서 3개가 돼서 무려 과잉구속이 3이 나옵니다. 똑같은 케이스에 Y 방향으로 외력만 있을 때는 X 방향으로의 반력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HA, HB가 사라져서 이제는 하나, 둘, 셋, 4개가 되어서 미지수 사이에 대신 평행 방정식도 1개가 줄어들죠. X 방향 평행 방정식은 자동 만족이 되기 때문에 2개, 그래서 과잉구속이 2가 됩니다. 이번에는 다리 같은 케이스가 되겠죠. 한쪽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힌지로서 돌아가는 갈 수 있습니다. BC는 이제 구름이 가능한 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선으로 외력이 작용합니다. 자, 구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마찰이 없을 경우에 수직 방향의 반력만 있습니다. X 방향은 자유롭게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모멘트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C도 마찬가지로 RC가 있습니다. 그리고 A 지점은 HA와 RA가 있게 되고 P가 이제 수평 방향의 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힌지이기 때문에 모멘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해서 미지수 4개에 평행 방정식 3개. 그래서 과잉구속이 1이 됩니다. 4 빼기 3 해서 그래서 1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케이스는 한쪽이 고정되어 있고 2개가 이제 구름돌로 받쳐져 있는데요. 구름돌 받치는 부분은 마찰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Y 방향으로의 반력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A 지점은 외력이 지금 X 성분, Y 성분 다 있기 때문에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죠. 그러면 미지수 5개의 평행 방정식은 X, Y, G 3개에서 3개. 그래서 과잉구속은 2가 되죠. 이런 식으로 과잉구속을 계산할 수 있고, 자, 과잉구속이 많은 것들, 여기 보면 3도 있고 2도 있고 1도 있는데요. 과잉구속이 왜 하느냐? 과잉구속을 많이 되어 있으면 그 보는 더 단단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잉구속이 가장 많은 이 케이스 경우가 보가 가장 단단하게 지지가 되어 있고 작동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부정정 보호를 어떻게든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하는 해법, 그리고 모멘트 면적법을 가지고 하는 해법, 그리고 겹침법, Method of Superposition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겹침법으로 풀 수 있고, 또 3 모멘트 정리라는 방법을 이용해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이 부정정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